아니 그거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리고 맞춘 것도 있어 임마.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더 칼렙!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난무합니다.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말했다. 스포일러 있다. 전 시퀀스를 아이맥스로 촬영한 최초의 상업 영화, 역대 마블 영화 중 가장 긴 상영 시간, 모든 히어로들의 출연, 그리고 역대 최강의 빌런, 이 시대 최고 규모의 영화 프랜차이즈 마블 스튜디오가 10주년을 맞이하며 모두에게 선사한 종합 선물 세트.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노스포 리뷰에 이어서 스포일러 그 자체, 영화 속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무비드라이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스포일러 리뷰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첫 번째 마블 영화 아이언맨 이후 2012년 어벤져스들이 모두 모인 첫 번째 영화가 탄생했죠. 당시의 반응은 엄청났고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던 마블은 이 영화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유명세와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렇게 6년 뒤 2018년 마블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글로벌 초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영화계에는 여러 캐릭터들을 공유된 한 유니버스에 포함시켜 제작하는 방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뭐 결국 제대로 성공한 친구들은 없다시피 하지만 여하튼 어벤져스 1부터 에이지 오브 울트론까지 빌런들의 배후에서 신비주의를 유지한 채 영웅들을 괴롭히던 최종 보스 타노스가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돈과 파괴 그리고 어머니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서두가 길었으니 한 줄 정리부터 하고 가보도록 하죠. 10주년 메인 이벤트 소문난 잔치에 때깔은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좀 멋있었다. 영화의 화면 구성, 특수 효과, 심금을 울리는 어벤져스 OST 그리고 이젠 톱스타 라인업이 되어버린 쟁쟁한 캐릭터들. 영화 속 액션 시퀀스 역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헐크 잡는 타노스. 녀석 한 대만 맞아. 안 되겠어. 2대. 좋았어. 3대. 4대. 5대. 미안해. 이렇게 나한테 개기는 녀석들은 오른발, 왼손. 좋았어. 오른손. 이렇게 맞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뉴욕 어벤져스들의 협동 전투. 타이탄에서의 전투는 말할 것도 없었고 캡틴과 블랙팬서가 쌍두마차마냥 나란히 적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개쩔었어요. 오집 또 토르는 어떠합니까? 휴대용 바이프로스트 생겼잖아요. 쾅 떨어져가지고 다 때려부셔. 타노스도 그냥 찍어버리고 미쳤어. 도끼가 예사 도끼가 아닌 거야. 산신령이 하나 제대로 뽑아줬어. 그래요, 액션 미쳤어요. 캐릭터들 간의 케미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캐릭터 분량 분배 20명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잘했어요. 그럼 마블이잖아요. 마블이잖아요.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장장 6년을 기다린 영화여서인지 아쉬운 게 좀 많이 컸어요. 기대치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스티스 리그와 어벤져스를 같은 기대치로 보지 않는 것처럼 이번 인피니티 워는 다름 아닌 그 마블의 10주년 6년 만에 베일을 벗고 나타난 최종 빌런 타노스와 여태껏 쌓아온 수많은 캐릭터들과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애초에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도 단점이 보일 영화라는 거죠. 블랙 오더 빌런들의 너프는 사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논외로 하고 우선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타노스의 동기부여. 세상에 생명체들이 너무 많아서 굶주림과 가난에 고통받는다. 그래서 생명체의 절반을 죽여야 해! 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킹스맨에서 이 양반 닉 퓨리? 그러니까 이 친구랑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데 애초에 킹스맨의 빌런 발렌타인은 굉장히 가벼운 악당이었고 전반적인 영화의 전개가 킹스맨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래 악당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타노스의 중점을 맞춘 작품이거든요. 타노스를 깊이 있게 풀어내고 싶으면 미리 왜 타노스가 이런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서 다뤄줘야 하는데 가모라와의 관계 좋아요.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설명도 좋습니다. 거기까지예요. 행성의 절반을 지워서 결국엔 화목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모든 게 설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여태 마블 영화에서 그려진 히어로들의 사상과 정반대의 스탠스인 캐릭터입니다. 이펙트를 위해서 관객을 제대로 설득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총대를 맨 것이다라는 식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학살을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영화라는 겁니다.
얘가 자원봉사자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이번 영화가 혹여 4부작으로 이어지는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타노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다루지 않고 미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해?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정신 나간 파탄자에 대화가 필요한 아빠밖에 더 되냐? 그리고 전반적인 스토리, 루소 브라더스가 예측하는 팬들을 작정하고 연맥이려는 의도가 너무너무 다분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소울스톤이 나오는 건 그냥 거의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급이었고 얘 눈이 짝짝인 게 그냥 로켓이 눈 져서 뽁하고 꼽은 거였다고? 아스가르드에 돈이 없냐? 신 아니었어요? 오딘은 그럼 여태 안대를 왜 한 거예요 그냥? 아니 그리고 와칸다 전투에서 각성한 토르가 막 번개를 뿜으면서 양쪽 눈에서 막 무시무시한 빛을 내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눈에 LED 기능도 있었네. 도통 필요한가? 아니면은 천둥의 힘을 버틸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눈이었어? 그런 걸 똥꼬에 숨겨 갖고 왔다고? 그래요.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간지나는 아이언맨 슈트였던 마크 50.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도 아이언맨 슈트였습니다. 당연 마블의 최고 인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인기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기술이 발전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있던 것인데 이번 거는 거의 뭐 반지 닦기. 스톤 브레이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선 굳이 스톤 브레이커를 만드는 장면을 그렇게까지 많이 집어넣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첫 번째. 스톤 브레이커가 타노스를 잡을 무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자, 머릿속을 정리해 봅시다. 토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요. 중성자 고리를 힘으로 돌리고 별의 에너지를 견디고 여기까지는 용광로의 힘을 돌리는 과정이죠. 자, 우리의 위대한 무기, 타노스를 잡을 무기, 최신 무기 스톤 브레이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번 쌓여있는 철 녹이기, 2번 준비된 거푸집에 넣기, 3번 나무젓가락을 덧대어주면 완성입니다. 와! 우리의 위대한 무기, 타노스를 잡을 무기, 최신 무기, 풀템 건틀렛도 이기는 3분 브레이커. 야, 너무 간단해서 아스가디언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우연히도 바이프로스트가 터졌고 우연히 헤임달도 죽었고 거기서 우연히 바이프로스트를 단 무기가 추가된다. 헤임달이 난쟁이한테 로비를 했거나 난쟁이가 헤임달한테 뭔가 은밀한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헤임달이 적패거나 셋 중 하나겠네요. 보라보라 보글보글 비눗방울 맨,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세발 낙지를 이은 네발 거미. 죽여줘! 나도 죽여줘! 마블 브리기테. 징징이 거기 스톤 좀 주워줘. 내가 재웠다. 내가 깨웠다. 투명인간 도끼. Are you Thor, the god of hammers? 짜잔, 도끼의 신이었습니다. 뮤탈리스크. 배너 밖은 위험해. 블랙박스. 이제 가망이 없어. 어머니. 자,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니 재밌었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거예요. 내 맘 알죠?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공유, 그리고 다시 한번 댓글,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태영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바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이범배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이범배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다 죽였다.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